안녕하세요. 오늘 온비드 소개를 맡게 된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사업처 김예빈 대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언택트 서비스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우리 캠코에서도 여러분들께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온코노미 프로그램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과거 공매의 방식은 경매와 비슷하게 어떤 특정 장소에 여러분들이 모여 현장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했었는데요.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공매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전부 다 이 온라인 공간인 온비드로 옮겨왔습니다. 따라서 온비드는 공공부문에 있는 모든 자산들이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온라인 입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비드를 통해서 공공부문의 자산이 거래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온비드 공매 자산의 분류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비드를 통해서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물건은 압류재산인데요. 압류재산은 쉽게 말해서 세금 체납자 혹은 검찰청 추징금 같은 것을 안 내서 국가에 변제를 해야 되는데 변제를 못한 사람들의 자산을 압류재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압류재산이 온비드를 통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국가가 보유한 것을 국유재산이라고 합니다. 국유재산은 등기부 등본의 소유자란에 나라국이라고 써 있고요. 그 옆에 정부 부처의 이름이 써 있어요. 일반 재산이 보통 국민들에게 매각되는데요. 이런 건들은 국기획재정부라고 써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처럼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공유재산이라고 합니다. 한국철도공사나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이용기관 재산이라고 하는데요. 온비드상에 이렇게 기타 일반 재산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들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입재산, 수탁재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비중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종종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공매 자산의 분류를 알아보았고요. 이번에는 간략하게 온비드를 통해서 어떤 물건이 거래되는지 프로세스를 보겠습니다. 먼저 정부 및 공공기관 등 공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서 온비드 회원가입을 해야 됩니다. 회원가입 후 온비드 플랫폼에 물건을 등록하고 입찰 공고문을 생성해서 공고일자가 되면 공고문이 여러분들께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공고문을 보시고 입찰 대상 물건이 뭔지 확인하신 다음에 입찰에 참여하실 수 있는 거고요. 입찰서를 제출하시고 조회되는 가상계좌에 입찰 보증금을 넣으시면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는데요. 만약에 본인이 유찰자가 되시면 자동으로 입찰 보증금은 환급됩니다. 낙찰자가 되시면 해당 기관과 계약을 맺을 수 있는데요. 온라인을 통해서 절차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정 기관에서는 전자계약 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온비드를 통해서 전자계약 방식으로 하실 수도 있고 직접 만나서 수기로 계약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연간 18만 명 정도의 고객님들께서 입찰에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많은 숫자인 것 같아 보이지만 한 분이 30번씩 입찰에 참여하신 경우도 계시고요. 작년 같은 경우 무려 한 분께서 300번씩 참여하신 분도 계십니다. 입찰 참가자가 많아 보이시겠지만 중복 참가자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참가자는 적을 것이라 생각되어 아직까지 경매 시장보다는 블루오션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경매 시장과 비교해 보면요. 경매는 2017년경 거래량이 조금 낮아졌다가 2018년도부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전년도 기준 14.8만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와 반면 공매는 2019년 기준 13.6만 건 거래된 것으로 보아 경매 시장보다는 유망한 시장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매 물건은 시세보다 저렴하다라는 인식이 있는데요. 대부분 맞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압류재산 같은 경우 경매와 똑같이 권리 분석도 해야 되고 명도도 해야 하고 지분 물건이 많습니다. 상속세 체납으로 나온 경우는 특히 지분 물건이 많은데요. 지분 물건으로 나온 경우는 입찰 참가율이 낮기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국가가 택지 개발을 하고 나서 일부 짜투리 땅을 쪼개서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땅을 예쁘게 만들려고 하다 보면 잘려서 나온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용도 폐지가 되고 온비드를 통해서 종종 매각이 되는데 그런 땅들 역시 활용도가 조금 낮다 보니까 유찰이 많이 되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감정평가 시세 차이로 조금 저렴하게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기관이 감정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규모에 따라서 1개 이상 또는 2개 이상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매각까지 준비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상승장,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감정평가 시점과 매각되는 시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낙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께서 자주 여쭤보시는 질의사항에 응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공매 투자는 돈이 많이 드나요? 많은 분들께서 온비드를 통해 공매 투자를 하려면 몇억 원 정도는 있어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온비드에서 거래되는 부동산의 절반 이상이 5천만 원 이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 소재 물건들까지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소규모 토지나 짜투리 땅 같은 것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초기 자본이 적은데 임대는 안 되나요? 소규모 점포, 유료 주차장 등의 사업을 꿈꾸지만 초기 자본이 적어 고민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온비드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빌려도 드립니다. 실제로 자산 유형별 낙찰 비중의 20%가 부동산 임대 물건입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적으신 분은 임대 물건 같은 걸 입찰에 많이 참여하시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지하철 공사라든지 도시공사에서 임대하시는 지하철역사 내에 있는 지하상가 같은 곳입니다. 그런 임대 물건도 온비드를 통해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기타 공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빈 공간, 예를 들어서 1층에 안 쓰는 공간이 생기면 이런 것들을 임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용 가능하십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공매 물건의 종류가 다양한가요? 공매 물건의 종류 정말 다양한데요. 온비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 물건들을 LH나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소방서에서 불용 처분된 소방차라든지 동물원에서 공고한 곰이 올라온 경우도 있었고요. 공사 현장에서 나온 토사나 암석들도 온비드를 통해서 나오고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낙찰받아서 다른 데 활용하시기도 합니다. 꼭 유형자산만 거래하는 게 아니라 콘도 회원권이나 자판기 운영권도 온비드를 통해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유명 화가인 단원 김홍도 작품도 온비드를 통해서 매각된 적이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이 종류를 불문하고 온비드를 통해서 매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낙찰받은 물건이 모조품이면 어떡하죠? 네, 소위 말해서 짝퉁이라고 하죠. 공매 시장은 당연히 공공부문에서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 물건이 없습니다. 실제로 검찰청에서 압수한 물품 중에 고가가 많은데요. 금괴, 명품 가방, 보석류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고가의 물품들은 공고 전 감정평가를 거치기 때문에 허위 물건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금괴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감정평가 시세 차익을 생각하셔서 낙찰을 받으신다면 보다 저렴하게 매수가 가능하시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간략하게 온비드와 공매의 특징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온비드를 이용한 낙찰 활용 사례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